정치 클리핑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보통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네. 시사타파와 개국본이 이 정도인데요. 우리 고맙습니다. 우리 앞에 추석 전에 한 번, 그리고 추석 지난 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찾아뵙고자 하는 그 계획 짜느라고 우리 개국본 식구들, 임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갑고요. 자, 대한민국에서 최고 믿음직한 공신력 있는 평론, 중량감 있는 평론, 박동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오늘 슬픈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김현정 비대위원장님이 저를 너무 무서워하신다고. 저 좋은 사람입니다. 네. 착한 사람입니다. 애정 갖고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는 더 잘 되라고 저희가 따끔어린 질책을 넘어서서 때로는 또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저희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민주당사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우리 김현정 비대위원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평택 의뢰 92분의 민주당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의 대표, 더 원협의 회장이신 김현정 비대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곽상께서 허위 사실을 막 유포를 하셨는데 몰아가기 선거. 저는 너무 애정이 있고 너무 많이 우리 당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그런 조언이나 이런 게 정말 그 피와 살이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라는 거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경제, 민생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오늘도 이게 저 자료를 제가 좀 회의 자료를 보니까 네. 환율이 1,350원까지 치솟았어요. 그리고 이게 2009년도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13년 만에 최대치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가계부채도 지금 1,800조가 이상이 돼가지고 지금 고물가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자 부담만 연 17조가 더 늘어났다라고 하고 거의 전세가 매매가의 90%까지 육박해서 깡통 정세가 지금 서울에 막 속출하고 있고 아휴. 또 그리고 이제 이런 고물가 행진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떨어지지 폭락한 게 한 게 있어요. 바로 쌀값이 네. 45년 만에 최대치를 폭락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도 지금 대유행, 가을에 다시 대유행 조짐이 보인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우리 서민들은 힘든 상황인데 이 윤석열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 오히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서민들 그리고 이제 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했던 문재인 케어 같은 것들은 다 전 정부의 정책이라서 다 그냥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고 네. 또 실제로 그 고물가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더 심하게 올라 있잖아요. 근데 추석 물가 대책은 전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20대와 60대의 파산 신청률이 아주 폭증하고 있답니다. 근데 20대, 60대들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들도 없고 네. 오로지 이 정부의 대책은 그 사정정국으로 빨리 전환시켜서 그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하고 우리 야당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당대표 후보에 대한 기획 정치 보복 수사로 이 전국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만 계속 보여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신들은 내부 권력 암투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우리 그 국민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까에 대한 몰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참 어떤 생각이실까 정말 답답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빨리 이제 이번 주 28일이잖아요. 네. 28일 전당대회에서 빨리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그 힘을 바탕으로 해갖고 아주 그 윤석열 정부와 그 여당의 폭주 실정에 대해서 아주 선명 야당으로서의 기치를 갖고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런 내용을 우리 김현정 비대위원께서 최고위원 회의할 때 계속 주창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평택을 지역위원장 김현정입니다. 네, 평택을 평택 김현정 치시면 반드시 평택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 12,700명인가요 지금 이제? 예. 네, 13,000명을 저희 방송 도중에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시아타파 들어와서 3,000명 들었습니다. 아유, 저희가 조금 더 힘을 모으면 예. 금방 13,000명 만들어. 그때 얘기할 때는 줄수 있을 것 바로 3만 명 는다라더니 잘 안 는다. 저희도 내부 총질은 아니고 소위 진보를 가장한 또 이상한 또 발목 잡기 세력들이 있어서 우리 이종원 대표가 참전을 했고
본인은 이제 언론인으로 참전했는데 혼자 감당하기에는 5명, 6명들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일종의 다구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더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현정 비대위원은 그 금융 전문이기도 하셨는데 엊그제 서울시청 앞에서 굉장히 많이 모였던데 금융. 네, 어제 금융노조가 9월 16일에 총파업 결의를 하고 그 결의대회를 했어요, 시청에서. 네. 시청에서 결의대 한 2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2만 명이요? 예, 코로나 때문에 큰 집회가 없었는데 2만 명 모이기 진짜 쉽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전부 다 직장 다니는 맞습니다. 금융 노동자들인데 퇴근하고 저녁 7시에 그 시청 앞 강제로 꽉 채웠어요. 네, 2만 명 정도면. 예, 꽉 채웠는데 사실 금융노조 하면은 그 이제 뭐 연봉도 높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종 노동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자꾸 씌우기도 하는데 네. 실제로 저도 뭐 금융 노동자 출신이지만 과도한 실적이라든지 불안전 판매 강요 뭐 이런 거를 해서 스트레스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인원은 계속 점포는 축소되고 맞아요. 있고 인원도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것들 맞습니다. 발달함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이번에 어제 했던 그 결의대회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그 혁신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명목으로. 예, 뭐 항상 정권 바뀌면 특히 보수 정부에서는 이 정권이 바뀌면 항상 첫 타겟가 공공기관이에요. 예. 방망 경영하고 기종 노동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여론을 호도한 다음에 군기 잡으려고. 예, 그 공공기관의 이제 급여라든지 이 복지 같은 걸 삭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 절감해서 그것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을 시범 케이스를 해서 민간 회사로 이제 확장시키려는 요 기조가 그 이명박근혜 때 계속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도돌이표로 윤석열 정부에서 또 그거만 또 따라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도 있지도 않았던 뭐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시운해고 낮은 임금 요거로 해서 노동계약 한 거에 대해서 노동계에서 투쟁해서 다 이렇게 번복시켰던 그런 그 전철이 있거든요. 이제 똑같은 길을 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대 노총에서 금융노동자들이 그 공투분을 구성해서 정부의 이런 공공계약,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것들에서 맞서 투쟁하겠다 해서 총파업 결의까지 했더라고요. 예. 자, 근데 우리 경제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경제가 정말 말이 아니다고 하셨는데 또 경제 전문가시니까 지금 통계를 보니까 올해 1월부터 조금 우크라이나 그 침공으로 인해서 위험해지긴 했는데 8월까지 보니까 윤석열 정부 3월 9일 날 당선된 다음에 인수위 시절 2달 포함해서 무역 적자가 무려 20조가 넘습니다. 네. 아마 이 주방장이 바뀌었다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음식점에서 손님 한 100여 분 정도 대접한다고 하게 되면 주방장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근데 직접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방장이 명성하고 이어진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들어와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좀 경제가 괜찮아진 것처럼 위장하려면 일단 나가는 돈을 좀 줄입니다. 그렇게 되고 수익이 좀 괜찮고 숫자상으로 괜찮은 걸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기엔 실물 경제가 너무 죽어버렸고 네.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부를 이어서 이재명 정부가 됐었다면 지금쯤 아마 전국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흑자를 벌였는데 왜 갑자기 적자가 됐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대책 수습해라. 그리고 몇몇 특정 대기업들 환율에 따라서 이익 받는 데를 빼놓고는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건지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나라 특성상 외국에서 원재료를 가져와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율이 흔들리게 되면 수익 남는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또 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 손 놓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될지 모르고 그저 글로벌 눈치를 봐가면서 원래 할 수 있는 것에서 살살 조금씩 해나가면서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번에 뭐 동맹하는데 서로 각자 다른 베이징하고 서울에서 이 했던 이유들도 그만큼 안 친해지고 서먹서먹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대놓고 미국 편만 들다가 지금은 또 다른 바이러스부터 중국과도 그러니까 괜하게 편을 들기 시작해서 동북아 균형론이라는 게 깨졌고 한반도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 노리는 게 전에는 공감이 안 갔는데 이제 주방장이 바뀌어 보니까 확 티가 나는 거예요. 어디선 타고 어디서는 정말 들이붓고 이거 균형 잡으려고 그러면 한참 걸리는데 중요한 사실은 대통령과 강요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무회의에 있는 분들은 이준석과의 싸움하느라고 바빠서 정확하게 돌아가는 게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 월급 들으면 끝이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손봐야 될지
대책도 안 서고요. 경제는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 적자 탓이 중국에서 저 무역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66년 만에 무역 적자의 최대폭으로 또 66년이래요. 또 기록 모든 기록들은 안 좋은 기록은 다세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생각난 걸 말씀드리면은 이 외교 안보 쪽에서 균형을 잃어가지고 이제 친미 반중 이런 이미지를 사인을 세게 이제 주다 미친이 보니까 아니고 친미입니다. 발음인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저 일본한테도 강복절 때 담대한 구상 제안했다가 얼굴 자체가 보기 싫다고 북한한테 개망신 당하고 일본한테도 뭐 이렇게 김대중 오부치 그 정식 뭐저 선언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내용도 그거는 모르고. 예 진술된 사과를 일본에 진술된 사과를 전제로 한 건데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우리한테 거꾸로 뭐 저기 오히려 우리한테 그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일본한테도 뭐 제안했다가 또 거기서도 뭐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달라 했다가 거기서도 벤치 당하고 중국한테 뭐 저기 완전 무시당하고 예. 모든 곳에 무시당하고 이런 게 그렇다고 더 미국에서도 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전기차 같은 경우만 봐도 바이든이 했던 약속이 사실상 깨졌는데 네. 암소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무역 적자를 회복시켜야 될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예. 게 현실이죠. 전 세계적으로 동네 북이 됐고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개입해서 어떻게든 정리하려는 정부가 있고요. 난 몰라. 대통령만 했지 알아서 하면 된다고 그랬었잖아. 왜 이래? 라고 하면서 그저 아크로비스타에 계신 그분 태도가 확 다르죠. 결과가 이렇게 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손을 놓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국민들이 선택해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요즘 나오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다. 24만 표가 정말 너무나 뼈저리게 우리 국민의 삶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요. 실제 보니까 중국이 정확하게 친미 성향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개 중에 반 가까이가 지금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중국이 무역 제1국가 아닙니까? 미국보다 더 우리로서는. 그럼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어쨌거나 사강에 둘러싸인 우리는 균형 중립 외교를 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가 옳았다. 아니, 말로는 국익을 최우선한다며요. 국익을. 근데 이렇게 무역 적자가 8개월 만에 220조가 넘는다는 거는 지금 엄청나게 위기거든요. 우리나라 수출 강국이라 그래놓고서는. 이럴 때 아이들이 생각나죠. 그 부모들이 어릴 때 장난삼아서 엄마 좋아 아빠 좋아 하게 되면 애들 패닉에 빠집니다. 힘센 사람들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이게 중고등학교 가거나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인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쪽에 기울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얻는 게 있어야 기울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러시아 같은 경우 우리한테 지금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경제를 속이고 수치를 장난쳤다 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다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네. 이 모든 것들 러시아 하나만 봐도 나오고 미국하고 더 가까워졌느냐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썼지만 현실은 어떻게 되냐 기존보다 더 불안해졌습니다. 자, 선거는 아직도 1년 8개월 남았고요. 여러분들께서 주권을 행사해서 심판할 날이. 그럼 1년 8개월 동안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아니다.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뭔가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갈증을 한번 풀어주자. 그래서 지금 개혁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전당원 투표제에 관련해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당내 사정 좀 전해주시죠. 전당원 투표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당원에 보면은 지금 최고 의사결정이 기구가 대의원대회로 돼 있어요. 대의원대회. 근데 사실은 어느 조직이든 보면 총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 우리 국가로 따지면 국민투표라는 국민투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근거 규정이 없어가지고 전준위에서 이제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당원 국민투표, 전당원 투표제를 이번에 이제 신설을 한 거죠 당원에다가. 예. 당원에다 신설해서 그 주요한 이제 그 사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당의 그 합병과 해산이라든지 그리고 특별 당원, 특별 당규가 있어요. 특별 당원, 특별 당원은 뭐냐면 총선하고 대통령 선거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이제 그 개정 요건도 되게 까다롭게 해서 못 바꾸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항목들하고 그 우리 당원들의 전리당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그 요청을 하면 요청을 하거나 또 중앙위원회 3분의 2 등이 요청을 하면 그 권리당원 전당원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신설을 한 거거든요. 예, 이게 말하는 14조 2항 예, 시설이군요. 14조 2항입니다. 그게 14조 2항인데 그거를 이제 그 어제 갑자기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전준위에서 이미 그 전에도 다 얘기했던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준위가 뭐 하루 아침에 뚝딱해서 뭘 당원 당규 개정한 게 아니고 예. 16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무려 예. 의견도 서로 이렇게 수렴하면서 이렇게 해왔던 건데 어제 갑자기 그 저기 모 후보가 박용진 의원이 박용진 후보가 그 토론회에서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안 갑자기 나올 데가 없구만. 그러니까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그런 걸 벌려서 갑자기 민주당이 뚝딱거리고 밤새 뭔가를 만들어서 아휴. 개딸 정당을 만들려 한다. 전 그 표현 자체가 아주 혐오스러웠는데. 진짜 속아내야 되겠네 박용진. 그래서 저 26명의 의원들이 연서해가지고 네. 그 연서에서 우리 그 비대위원들한테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네. 이거 저 오늘 중앙위원 했거 10시부터 10시에 열어갖고 3시까지 하는데 이제 온라인 투표니까 10시에 그 안건 상정을 철회해달라. 26명 누굽니까? 명단 다 나와 이 있습니다. 워터멜론들. 그 구체적인 사람 이름은 저한테 가급적이면 좀 물어보지 조홍천 않았습니다. 의원이 껴 있고요. 네. 박용진 의원이 있고 그 외에 그 둘만 알게 되면 그들이 헤드로 돼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께 많이 올리겠습니다, 보셨던 그러면. 그 수박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희 용어가 어제 밤부터 워터멜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재명 후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모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이거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그 또 개정안이다 이렇게 또 걷다가 단정적으로 써놨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그래서 저희 비대위에서 아침에 회의에서 이거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팩트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중앙에서 올리는 거라서 올렸더니 예. 그 다음부터 중앙위원들한테 또 문자를 다 보냈더라고요. 부결시켜달라고. 그야말로 문자 폭탄이네 그 사람들이야말로. 맞아요, 맞습니다. 쓸데없이. 3시까지 진행형 중에 있거든요. 그 중앙위원이 한 지금 560명 정도 되잖아요. 예, 그분들은 문자를 다 받았을 거예요. 하나는 확실합니다. 업무방해로 이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제까지 벌어지던 일들 서로 역할이 달라서 나눠져 있는데 어떤 조항이든 악용하려면 여지가 큽니다. 근데 당원에 규정돼 있고 특별당원으로 돼 있는 예컨대 지난번 같은 경우 이낙연 후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그 중간에 사퇴한 후보표는 모두 다 빼고 퍼센트를 다시 계산한다가 명확히 적혀 있는데 네. 이거 아니다. 사사의입해서 뭐 하냐고 당원이 명확한 대로 흔들었던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당원을 무조건 이재명을 위해서 만든다라고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 동수 선생님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엄중하게 놀래라. 오늘 그런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보게 엄중히 되면 보고 있습니다, 곽쌤님. 그런 분이 계셨죠? 낮 방송인데 닥쳐 소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이거 26명 명단 저희가 좀 확실히 돌려서 1년 8개월 금방 지나갑니다. 이렇게 아니 가장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우리 전 당원들에게 물어보고 있다는데 물어보겠다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고 왜냐면 그 전에도 예. 왜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대표 때 전당원 투표했잖아요 몇 차례. 그죠? 네. 당연합니다. 몇 차례 했고 그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근거 규정을 확정시킨 만든 건데, 거죠. 예. 그걸 만든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최고의 그 의결기구는 총회인 것이 사실 당연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예. 지금 6만여 명 정도 되는 당원이었던 정의당이 실제로 이를 겪으면서 2만 명 정도로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선을 졌습니다. 지선까지 졌습니다. 그런데 대선 지고 지선 지면서 거의 20만 명에 가까운 신규 당원이 늘었습니다. 네. 이건 희망을 찾고 어떻게든 5년 내에 뭔가를 거둬보겠다는 당원들, 올바른 시민들의 의지가 들어섰는데 이게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던 당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종이로 했고 지금도 댓글 보다 보면 왜 나한테는 투표하라고 문자가 안 와요? 아예 거의 대부분 이사하거나 도시로 옮겨가거나 휴대폰 번호를 바꿨는데 물론 본인은 안 바꾸는데 011 쓰시던 분이 넘어오면서 앞에 숫자가 하나 더 바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투표하려다 보니까 안 돼 있는데 중앙당, 지역당 연락하는 것도 모르고 이런 당원들까지 섞여 있다 보니까 투표율이 40% 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도 2번이나 전당원 투표를 했었습니다. 곽동 선생님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저기요. 엄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밤방송이 그립습니다. 아니 근데 박용진 후보는 왜 한두 번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논의가 언제부터 있었고 실제 어디까지 상황이 진척된 것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공격을 하더라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뒷북치고 뜬금없고 팩트 체크 안 해. 그렇게 그게- 열심히 해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게 전략 같은데요. 전략이죠, 그건 전략이 아니라. 전략.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뭔가 그 문제 제기할 것만 있으면 그거를 그냥 꼬투리 잡아서 선거 전략으로 그냥 그 쓰는 정도.
실제로 그거에 대한 그걸 바꿔야 되겠다는 그 의지치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삭발단식이라도 한번 좀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눈보를 삭발하지 말아요. 사당화 논란 얘기하고 그 셀프 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자신이 모시고 있었던 김종인 위원장이야말로 셀프 공천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얼마나 열심히 깠습니까, 박용진이. 네. 근데 이제 와서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언급합니다. 뭐 당원들이 중진들이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어저께 하도 열받아서 얘기했던 게 중진들이 나와라 나오지 말라 얘기해도 정치관 결단하는 게 김대중 다서전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정치인은 결단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을 만들어내는 실력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공격에만 나를 세우는 박용진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박용진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건데 우리 쪽에서는 저 사람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당대표 후보로 나왔다는 게 부끄럽다면 이재명 후보에 투표하는 게 더 높아져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쪽 강북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민 소환제가 없었던 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80% 정도 돼 있는데 이걸 일부 소수 의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예, 자중해 주시고요. 뭐 1월까지는 사퇴를 안 할 것 박용진한테 전화해서 전화라도 전해. 알잖아요, 번호. 나보단 더 친하잖아. 친하다니요. 무슨 지금 허위 사실을. 연배도 비슷하고 저랑 완전히 척진 지가 오래입니다, 지금. 몰고 가면 될 것 같았는데 아깝다. 26명 이름에 우리가 말하는 그 워터멜론들이 다 들어있네, 정말로. 고영인 송갑석 후보도 당연히 들어있고 윤영찬 후보, 사퇴한 후보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께서 심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희소식 있습니다. 우리 저 개혁요정 김용민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12명의 이름으로 지금 김건희 특별법이 발의가 돼 있네요. 예, 네, 예. 아주 희소식입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조목조목 6가지 혐의가 있네요. 예. 예, 좀 안내 좀 해주시죠. 하도 많아가지고 네, 그래도. 한번 잘 복귀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예. 그 관련자들 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혼자만 지금 아직 소환도 안 돼 있는 그게 한 건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학력 이조, 경력 이조, 예. 그걸 통해서 더 나은 학교로 계속 직업을 이어갔다는 것들. 법무방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네. 돋보이고 싶었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 돋보이고 싶어서 학력 이조, 경력 이조였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저 수의계약 관련한 거, 수의계약 관련해서 그 이제 뭐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아시지 않나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사적으로 유용해서 평소 신문을 갖고 있었던 업체한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일감을 몰아주게 했었다. 이건 일반 기업체의 CEO가 해도 공평하지 못한데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가장 큰 게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고요. 선출직으로 됐던 사람의 부인일 뿐입니다. 근데 따져보니까 명단은 없다고 하지만 자신이 알아서 추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다 와 있죠. 자신의 범죄에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돼 있다고 얘기하는 도이치모터스 사장 아들 부부도 같이 왔었고 히림이던가요? 건축했던 이 회사들의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금액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수많은 업체들이 있는데도 특별하게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나라장터 운영까지 훼손시켰던 거, 이런 걸 보게 되면 예. 무언가 범죄 사실이 많아서 이건 국정조사라거나 특별히 검사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부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윤석열 씨 자체가 스스로 했잖아요. 영부인이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공적으로는 내모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해놓고 해외 갈 때 다 계속 가거나 심지어 이번에 경찰 임명할 때도 따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적절치 못하게 경찰 학교에 뭘 다뤄줬어요? 달아주고 별도의 회의도 했죠. 그걸 보고 나서 그걸 왜 감췄느냐 얘기했더니 잠깐 남는 시간에 얘기한 건데 라고 얘기했네. 권력자가 한두 마디 얘기하고 너희 신임 경관들이 갈 때 잘해라, 나 만만치 않다라고 보여준 것처럼 읽힐 수 있는데, 이런 걸 그냥 놔두는 거,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모든 건 헌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처리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김건희의 역할에 대해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나와서 증언할 때 운영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 대통령실 직원이 400명인데 거의 대부분 우린 윤석열 서포트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 헛소리가 안 나오니까. 근데 제2부속실도 안 만들고 400명 중에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 정말 무례하게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같은 김건희 리스크는 이 정부에서 아직 가장 큰 그 리스크 요인인 게 분명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20회 정도의 비공식 일정들을 네. 경찰 대동하고 간 것도 다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그거네요. 저기 나토 순방 때 민간인 해외 순방 같이 해서 국가기밀 유출했다는. 어저께 네네.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했냐 안 했냐 했더니 그 전에 대통령실에서는 수행은 안 했다 했는데 김대기 실장이 했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손발도 못 맞춰요 얘들은. 그 지금 그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잖아요, 예. 저희가. 근데 국정조사는 말 그대로 조사잖아요. 근데 요거 특검은 수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강제력이 있어서 이게 예. 훨씬 더 센 거죠. 이게 그리고 원래 한 3주 전에 나오기로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특검법 발의는 우리 당 자체적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반반이니까요. 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해야 되고 막 이런 절차들이 좀 있는데.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때쯤 되면. 그래서 이거 또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원장에 이제 여당에서 가져가 김도읍이잖아요, 그것도. 멸치.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얘기 했다가 저기 저는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 겸öl구라고 하고 뭐가 맞아? 명예훼손. 멸치가 맞아. 멸치가 오리지널이었고 겸öl구. 자, 그거는 넘어갑시다. 그거 가을이 가까워지면 우리 겸öl구라고 같은 아 유튜브인데 이런 거 해야지. 지난 저 총선 때 경선했던 최지은 예. 우리 위원장이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서 김현정 위원장은 빠지시고 우리끼리 하면 되잖아. 우리끼리 얘기하고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법사위에서 일단은 뭐 우리 저기 진성준 원내수석도 요건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 여지도 있다라고도 했고, 만약에 법사위원장이 계속 법안을 상정 안 시켜주면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있다 이 얘기까지 하고 오늘 있어서. 헤드라인으로 났던 게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큰일 난다는 식이어서 지금 여당 의원들이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제가 새벽까지 여당 의원들 단톡방을 들여다보다 왔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전 아주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돼갖고 여당이요? 여당이요. 예, 예. 예, 제가 그쪽에서 국힘당이요? 네, 제가 그쪽에서 단톡방을 보좌관들이 있는 쪽 이중간첩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야 이중 간첩이 아니라 전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얼마 전부터 들어있다는 누가 있는 거 아니냐고 자기들 내용이 계속 나가니까 이준석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누군지 거 모른단 말이야 그럼 지금? 닉네임이 뭔데? 그걸 얘기하면 안 되지. 야 진짜. 그래서 제가 그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걔들 정말 원색적인 게 예컨대 우리 같은 경우 빨대는 빨대.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쪽 당에서는 박용진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겠지. 거기서도 나옵니다. 박용진이 지금 우리하고 연락돼서 하는 게 아닌데 아마 끝나고 나면 연락 오게 되면 누구든 친절하게 받아줘라. 이런 얘기들 농담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 윤석열이 유일하게 작아지고 자세를 겸손하게 낮췄던 데가 부인 언급됐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누군가 체리 따봉 받으려면 지금부터 잘 보여서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치고 나갈 사람들이 없는 거죠. 데미지가 커서. 예. 이 법에서 검찰들도 어느 시기에 지금 집권 초기치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 대놓고 신군부 하던 식으로 신검부라고 지금 계속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들도 어느 시기 지나고 나면 윤석열을 처절하게 버릴 겁니다. 그 직전까지 정보 쌓아놓는 것들이 있어서 난리 날 텐데 그 도화선이 어떻게 되면 총매제가 김건희가 될 거다. 이거 패스트트랙 되면 모르는 척 그냥 두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패스트트랙은. 자, 작은 것 같지만 6가지 중에 하나가 그거군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개최된 전시회에서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 맞아요. 그죠? 예, 맞아요. 이거군요. 원천 무효가 돼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6번째는 위에 있는 5가지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그것까지가 그러니까 6개인데 예. 아무튼 우리 당원과 일반 국민들은 김건희라고 해서 다른 사람 5명 넘게 감옥에 가 있는데 자기 혼자 소환 조사 한 번 안 한다. 그야말로 이거는 법치가 땅에 떨어진 건데. 대한민국에 무소불위가 딱 2명 있습니다. 하나는 김건희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한동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게 1개 장관과 1국 장관 가지고 어저께 아주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1개 장관밖에 안 되는 5년밖에 안 되는 임명직 그것도 잘해야 2, 3년밖에 안 될 때 건방 떤다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몇 년이 지나고 나서 1국 장관에게 함부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 언론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조롱거리로 전락해서 우리 쪽에서 일부러 깎아내린다 하지만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자기가 갑이냐 을이냐를 서 있었을 때 태도 바뀐 것들을 보고 이걸 최강욱
위험만 막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일부에서는 어디다 대고 함부로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저것 봐라 또 갑질한다 이렇게 나가는 쪽이라 한동훈 얘기는 이건 진짜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좀 지나서 다 지금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본부장 리스크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요. 그 총 합쳐서 12건인가 아마 있었던 것 그때 같은데 언론이 제대로 검증했다면 대통령이 못 됐겠죠. 예, 그 장모 뭐 공홍지 양평 공홍지구 뭐 그것뿐만 아니라 장고 증명서 이조하고 그래서 그때 그 장모랑 김건희 씨 관련된 답변서를 대검에서 작성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작성해주고 그 고발 사주도 그걸 심부름 연결돼 센터네 완전히. 그걸 연결돼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전부 다. 예, 근데 그것도 엄청난 국기문란행위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김웅도 지금 면접을 받아서 나왔고 네. 그 관련돼서는 다들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까지 손에 넣었으니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정말 열받는 일인데 일일이 대응할 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갖고 하면서 저쪽은 물타기식으로 계속 떠들고 있는 게 7만 9천 원 사건. 김혜경 법카 사건이 아닙니다. 7만 9천 원 갖고 좀 난리치는 사건. 1,000원을 올리는 8,000원에서 7만 8,000원. 예. 이자부터는 그렇게 해서 예.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 대해서 지금 권성동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민주당을 깨면서 올라서려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얼마나 나라 꼴이 엉망으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아니 130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김혜경 여사는 본인이 또 스스로 출두해서 5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더구만요. 요걸 하나 가지고. 안 나간다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기사가 아주 엄청 쏟아졌습니다. 7만 8천 원 가지고 그러는데 수십억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수많은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 김건희 씨는 소환 조사를 못 합니까? 못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네,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을 외치니까 이 저기 그 양평 공흥지구 그 개발하고 분양하고 하는 것들에서 1인 회사가 ESIN인가요? 그때 막 최은순 씨 이름을 따서 만든. ESIN으로 해서 땅도 본인 땅, 예. 본인 땅을 수용하게 만들고 그 개발 시행 업체로 선정을 받고 개발하는데 분양도 100% 본인이 다 하고 그 이제 차액 있잖아요. 차액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 납부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하나도 안 내고. 양평구청에서 영원으로 만들어줘 갖고 해주고 그 당시 양평 군수가 지금 현재 김선기 의원이잖아요. 네, 국힘. 이 김선기 의원이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어요. 예. 근데 1심이 끝나고 8개월째 항소심이 진행이 안 돼서 그 최재관 우리 원외지역위원장이 계속 검찰 앞에서 1인실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유. 이제 항소심이 이제 날짜가 이제 다음 달로 잡혔다 그러던데. 예. 8월에 이제 법관 인사 끝나고 나니까 배치해갖고 이제 다음 달에 재판했대. 지금 웬만한 재판들 다 병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성기 양평 군수 시절에 공공지구 개발한 모든 특혜를 그 사람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주지청장 양평에 관할하는 그 지청장이 누군지 아시죠? 그때 여주 가가지고 동네 스타가 돼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했지 내가 한 게 없다니까 내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지청장이었어요. 나 그냥 여주 가가지고 이정원 PD 불러야겠다. 이정원 PD가 더 비슷하다. 에? 이러고 하는 건 내가 그리고 김혜경 씨 법카 얘기 나오니까 그 공평성이나 뭐 그런 거는 선택적 공정 이거는 뭐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지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바뀔 것 같지는 않고 내가 봤을 때는 저쪽의 태도는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든 여권 올려고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다만 분명하게 확인된 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명과 식사를 하고 같이 수행했던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변호사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김혜경 여사에 대한 그 밥값만 그것도 정치자금법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 선거법 그걸 지키해서 본인 것만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n분의 1을 하겠다는 취지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배모 비서관이 지금 제보했던 A라는 사람한테 그걸 결제하게 시켰다라는 그 핵심인데. 이제 그 김혜경 여사는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녹취록이 있는데 그 배모 씨랑 A라는 사람이 통화한 내용에 그 수행하는 그 B 있잖아요. 변호사 네. B는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라는 게 거기 나와 있잖아요. 네. 둘간 녹취록에. 근데 그 얘기를 경찰 출두해서 물어봤더니 경찰이 아무 얘기도 답변도 안 해주더라.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결국 이게 또. 듣다 보면 복잡한데 사실은 저는 이 행정 쪽에 대해 전문가로 잘 알고 있는 게
노정열 선수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했었던 게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성숙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굳이 가져다니까 여럿이 밥을 먹었고 정치인의 아내가 밥을 얻어먹었다 하게 되면 이것 자체도 어떤 식의 청탁이나 이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자기 밥값을 따로 계산했습니다. 그 밑에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집밥값 내기 싫어서 그랬는지 법카 썼고 그걸 노가해서 나는 빠져나갔다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문제돼서 검찰까지 경찰까지 뛰어들리는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진행만 하지 마시고 얘기 좀 해. 아니 같이 들어가자고. 범죄에는 네. 구성 요건 해당성, 네. 그다음에 위법성, 책임성이라는 3요소가 있어야지만 범죄가 되는데 이거는 일단은 구성 요건 해당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 상규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범죄가 되려면 의도. 범죄 의도, 알았거나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다 겹치면 중죄가 되고요. 근데 김혜경 여사님은 법카를 자기가 지시했거나 이렇게 쓰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써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예 구성요건 해당성부터도 걸러지는 건데 무리하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조용히 처박혀 있으면 될 거를 왜 같이 했냐는 식의 비난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정치인을 하는 행위에서 보좌관까지 완전히 책임져야 되는데 이건 너무 지나친 책임의식이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형법 체계는 고의범만 처벌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과실범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가 알기로는 네. 5가지인가 과실치사 뭐 이렇게 중대범죄들, 그리고 방화 이런 것만 했을 때 이제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는 또 이런 것도 처벌하는 거는 네. 아주 예외적인 거고, 일단은 인지했느냐 고의성이 있느냐가 기본적인 그 맞습니다. 범죄 성립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건 명백한데.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그 조서에 그토록 많이 오르내리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의도가 있었고 알았죠. 수익도 몰랐다잖아요. 생겼죠. 허위 통정 매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건 누가 예전 저희 때 공중근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누가 뛰어서 손 매달리고 하는 공중근해 같은 거 할 때는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데 주식의 통정거래가 그런 겁니다. 내가 팔라고 내놓게, 그럼 네가 얼른 잡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통정거래 같은 요소가 이게 서커스에서 나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주식 매매에서 장외거래에서 이런 게 등장하는가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 나라장터도 열심히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프로젝트 낼 테니까 지역도 숙이고 못 하는데 일단 너에게 계약하겠다고 나서 봐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도 수사받지 않고 예. 정말로 의도가 있건 의도가 있지 않았던 그 이재명의 부인이 아니라면 이게 기사화 될 일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금액을 따져도 78,000원이라는데 이 윤석열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왜 그걸 못 집어넣지라고 치고 꾸미면 될 텐데라고 답답해하면서 검사들 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듭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김건희 씨와 우리 김혜경 여사를 바라보는 검찰의 그야말로 경찰 포함해서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 같은 이런 그 불공정에 대해서 아마 보고 계실 거고, 이것도 또 따박따박 아마 탄핵 포인트 혹은 지지율 그래프에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국정조사 김건희 특별법이라는 희소식이 있고요. 잘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사원이 아니라 수사원인 것처럼 감사를 안 하고 수사를 하는 거의 그 압박용으로 네. 대한민국 감사원이 어쩌다가 이렇게 정권의 주구가 돼서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요? 그 지금 보니까 그 최재회 원장하고 이름이 재해입니까? 재해? 최재해요. 완전 재해 수준이군요. 그 유병호 사무총장 둘인데 사실 감사원은 원장보다 총장이 그 전체적인 걸 실무 다 장악력이 통과하는 좋죠. 그런 조직으로 지금까지 이게 운영되어 왔었잖아요.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 그 작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월성 그 원전 아유 지긋지긋하다 진짜 월성 원전. 월성 원전 1호기 조교 폐쇄 감사를 이끌었던 그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번에 사무총장으로 이제 승진했네요. 예, 사무총장이 되면서 이사는 그 전에 이제 그 공공기관 그 감사국장을 했었나 봐요. 공공감사국장을 했었는데 전 정부 때 공공기관 이제 평가잖아요. 그 평가를 허위로 봐주기 평가를 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 담당 직원 5명을 특별감찰 하겠다라고 해서 특별감찰단을 꾸려서 감찰을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추측으로는 문정부의
그 저 친하다고 본인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서 직무배제 다 시키고 지금 고강도 감찰을 하고 있거든요. 유병호 총장이 내부 직원을 내부 직원 5명을. 근데 그 모 이제 5명 중에 모 과장이 예. 제보를 한 거죠. 아니 우리가 그럼 그 당시에 그 공공기관 평가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직속 상사인데 유병호가 책임자지 그러면. 그럼 본인은 그러면 뭐 공범 내지는 방조범 아니냐 최소한. 근데 이 사람이 자기네들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찰 대상이잖아요. 아니면 제척이라 시키든지.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했는데 어제 그 법사위죠. 법사위에서 최재 원장이 그 이제 행동강령 위반으로 그 사문 유병환 총장에 대한 그 특감을 지금 하고 있다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대요. 아, 지금 그래요? 조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설명해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내부 감찰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결과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원장보다 총장의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지금 정부랑의 관련성. 그러니까 지난번 감사원장 최재형을 잘못 뽑고 난 이후에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보수들이 좋아하거나 공격하는 도구로 감사원을 활용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했냐를 따지고 올바르게 했냐를 따지는 중립적인 위치가 아닌 게 오래됐고 이번엔 대놓고 최재형 원장이 그쪽에 서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직은 늘 공이 이깁니다. 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일해야 하는데 지금 늘공 내에서 싸움이 난 거고 입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지금 정부가 감사원을 대놓고 자기네들의 장난감 부리듯이 공격 도구로 쓰고 있다는 점이 제일 심각한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쉽게 안 고쳐질 겁니다. 지금 뭐 감사원에서 월권행위 하고 있는 것들은 뭐 그 원장이 감사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라 이렇게 국회 나와서 이렇게 막말한 걸부터 예. 시작해가지고 참 그 사람도 저기 탄핵시켜야 되겠네. 그래서 그 헌법에 위반되는 말을 대놓고 한 거 아니에요? 최재해 씨가. 그래서 거기 우리 당에서 그 총장하고 그 원장을 그 뭐라 하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또 검토 중이죠, 또. 검토라고 하면 또 한마디 또 딱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정이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양쪽에서 욕먹는 게 쟤들이 보기엔 저는 빨갱이랍니다. 그 보수를 공격한다. 우리 쪽에서는 저보고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그러나 모르겠는데 느낌은 그렇습니다. 지금 확실한 건 하나예요. 어저께 이재명, 박용진 그 당대표 토론회에서 나왔던 말 중에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이 장관도 청문회도 안 거치고 그냥 임명하는데 우리가 해임 건의안 올려봤자 뭐 하겠냐. 그렇죠. 듣지도 않을 텐데 박용진은 그게 여론이 어떻고 얘기할 때 됐고요라는 식으로 치면서 뭔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 김현정 위원장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임기가 4일 남았잖아요. 네. 목, 금, 토, 일까지. 이게 이렇게 남았는데 어차피 계속 가야 되니까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지금 비대위도 이런 얘기 안 하고 당 지도부하고 같이 끌고 가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물론 저희가 어떨 땐 지나치다 아니다 하지만 자기 일을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런 게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이 감사원 문제는 그냥 짚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독립기관입니다. 근데 중앙선관위도 지금 대충 흔들리면서 사법부에 붙어서 엉망이 돼 있고 감사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네. 감사원이 이렇게 손들고 섰던 거 자기 직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둬서는 안 됩니다. 이거 권한남용 방지법 같은 거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했어요. 그러잖아도 김혜재 의원께서 그 권한을 넘는 하는 거에 대한 방지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직권남용도 그 얘기도 있었거든요. 오전에 이제 저 비대위에서 차기 지도부에서 그걸 하는 게 어떠냐 했는데 우리가 검토하지 말고 실행을. 우리 비대위에서 그냥 고발장 제출하는 게 어떠냐 해서 아마 그렇게 할까. 비대위 회의가 한 번 남았나요 이제? 금요일 하루 나왔어요. 하루 남았죠. 마지막 비대위 때 기대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열일하신다고 늘 고생이 많으시고 응원합니다. 그래도 금배지 날 날이 1년 8개월도 채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우리 전당대회도 3일 남았는데 좀 얘기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전당대회는 뭐 또 분석해야죠 또. 내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기 하시죠, 내기. 일단 그제 우리 시사타파에서는 80% 넘는다 이재명 당대표의 전체 득표율은. 네. 박용진이 18까지 떨어지느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름다운 숫자죠. 18. 네, 18이 아름다운데 그렇게는 안 될 것이고. 자,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될 것이냐와 5등
탑 5가 누가 될 것이냐 두 가지를 이제 내기에 거는데 네. 우리 곽 쌤은 굉장히 이제 가장 현실적인 가중치를 둬서 조금 우리가 듣기에는 불편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걸 대비해서 좀 결제해보자는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수석이 정청원이 아니라 고민정이 될 가능성도 일부 있다. 네. 싱해질라는데 사실입니다. 네, 가능성으로만 보셨고 이렇게. 서울과 경기에서 나왔던 그 대선 투표율과 지선 투표율을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서 저쪽을 찍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하고는 별도로 왜 로미오와 줄리엣도 사랑에 빠지듯이 미모를 담당했었던 그리고 대통령이 입으로 했었던이라는 이미지가 수도권에서 특히나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정위원회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1인 2표이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들이 높죠. 송갑석의 득표율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지금 나왔던 그 사퇴했었던 윤영찬의 표를 집어넣게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1위가 고민정이 되고 3위쯤에 송갑석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5자리 가운데서 2자리를 뺏기게 되는 일이 있는 거고 탈락자가 누가 될 거냐 갖고 얘기들이 참 많은데 저는 이건 정말 속상한데 지금 누구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네. 정청래 당연히 뭐 권한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발언 순서가 당대표 다음입니다. 그 이어가면서 나가는 것에 있어서 시작하자마자 당대표가 말할 때마다 앞으로 2년 동안 내내 잠깐만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로 나가는 민주당 최고위원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분위기 알겠지만 설득해 주셔야 됩니다.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의 투표권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오늘 이미 투표가 시작됐지만 고민정 아니다 얘기해 주셔야 되고 호남 분들 애정으로 호남 사람이 하나 더 들어가 있으면 최고위에서 좀 빛이 나겠지 오해하실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호남을 제일 잘 챙길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원래 호남형이니까요. 그럼. 최악을 가정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센 예방 주사를 놓으신 것 같고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죠. 공포 마케팅.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의원 수석하시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윤영찬이 사퇴하면서 표를 얹었기 때문에 송갑석이 5위권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합쳐놓으면 9% 6%니까 15%가 되다 보면 올라가는 거죠. 안 돼야 되지만. 그러면 딱 정해졌네요. 이렇게 그 1등 고민정, 송갑석 들어오고 그 1등은 정청래고 송갑석 들어오고. 아니 안 할래 그렇게. 나는 그 돈을 줄을 내더라도 송갑석 안 된다. 1등은 정청래. 끝.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현재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 5명은 현재 그 5명이 될 것 같아요. 와. 될 것 같고 수석도 정청래 의원이 될 것 같아요. 맞추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그래, 진짜로 그리고 자, 10,000원씩입니다. 10,000원이요? 예. 왜냐하면 그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저기 해본 그 전문가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데이터가 있군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는 출처 없어도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일단 여론조사를 이제 저기 돌리잖아요.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언론사 통해서 하는 거 말고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개별적으로도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 여론조사를 우리 쪽에 잘 나가는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많죠. 예. 근데 전국 대의원 네. 전국 대의원하고 뭐 권리당원도 여론조사를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 처음에 아마 오늘 지난번에 한 번 했고 오늘 아마 결과 나올 거예요. 네. 그분 더 정확하겠지만 그때 했을 때 전국 대의원에서 그 얻은 이제 송갑석 후보가 얻은 표가 있잖아요. 득표율이 있고 이제 그 윤영찬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있잖아요. 그 두 개를 합친 전국 대의원의 합친 그 숫자하고 이제 그 권리당원 그 투표율 있잖아요. 그 나온 거. 그러니까 이제 윤영찬 후보가 사퇴하면서 그 모든 100%가 다 송갑석한테 간다라고 전제하고 계산해도 송갑석 후보가 5등 안에 못 들어오는 거로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나왔다고 하고 전국대 의원은 그 1등이 서영교 의원이에요. 네, 정청래가 아니에요. 압니다. 그건 다 정청래가 알고 있죠. 2등이에요. 2등이고. 제가 그래서 그거 데이터를 알고 있어서 전국대 의원 1위가 서영교여서 서영교 의원이 얘기 안 했더니 새벽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나 4등인데 왜 나는 안 챙겨줘 그러길래 대의원표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얘기했었는데 근데 서영교 후보하고 그 장경태 후보 있잖아요. 의외로 고정표가 있어요. 예, 예. 그 여성 그 당원 여성위원장 있잖아요. 여성과 청년 그게 있죠. 고정표 확실히 있는데 그 애매한 게 우리 이제 박찬대 후보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되게 실력도 있고 유머도 있고 또 이재명 후보랑 유일하게 드러내놓고- 런닝메이트로 예, 공식적으로 나온 런닝메이트인데도. 사람은 이제 저기 박찬대 후보여서 처음 시작할 땐 다 수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네. 실제로 선거라는 게 표로 연결돼야 되거든요. 표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연관성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전국대 의원이라든지 권리당원은 약간 좀 여론이랑 수렴한다 하더라도 이 전국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있는데 그 확실한 그 박찬대만의 그 저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을 좀 더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존에 나왔던 데이터나 시뮬레이션 하고 또 이번 서울 경기에서는 전국대 의원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건 저는 오히려 4등 하지 않을까요? 박찬대 후보가 5등이 장경태하고. 그렇게 내기 한번 해볼까요? 네, 왜냐면 장경태 근데 제가 또 불리한데 아까 다 했잖아요 이미.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하는데 박쌤이 이런 얘기 저희가 여러 번 해봤는데 현금이 왔다 갔다 한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 두 명이 뭐 4등 하냐 5등 하냐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저희가 얘기하는 건 바람이고 개국권에서 하면 내야 됩니다. 빨리. 저는 최악의 경우니까 최악의 경우를 얘기한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이재명 후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지율이 80에 올라갈 수 있게 최대한 밀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7번 정청래 의원 사실 불안합니다. 1위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외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도 타당하긴 합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생각하고 2년간 지켜보면 정청래 수석 1위 최고위원 돼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 기댈 데가 별로 없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삼선하면서 대의원들이 꽤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젊은 이미지로 개혁적으로 끌고 가는 게 많습니다. 반면에 박찬대 의원은 의외로 이렇게 많은 쪽 가운데서 인지도가 낮습니다. 호남 투표를 보면 딱 알죠. 네. 그런 거 보면 지금 불안하다는 점에서 지금은 7번 정청래, 3번 박찬대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서영교 의원 후보는 좀 덧붙이면 그 SK계잖아요. 그 지난번에도 이원욱 그 후보 그 최고위원 출마했는데 떨어졌는데 대의원 1등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현상인 거죠. 또 삼선이고 여성위원장 출신. 근데 이번에 대의원들이 대거 많이 들어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의원들 별로 많이 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과거 걔가 그런 거지 이제는 SK계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럼요. SK 중에서 친 이재명이 되면서 개혁파로 확실히 선명하게 돌아선 사람이 서영교 의원이고 가장 선명하죠. 네, 남아있는 아까 사람들 26명 중에 이렇게, 예? 이렇게 막 눈을 26명 중에 이원욱 의원 같이 구 SK 계이면서 반 이재명이면서 반 개혁파로 확실히 26명. 아까 전 당원 투표 반대하는 26명의 고스란히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김민석 의원도 들어가 있죠. 예,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전 NY 계열 중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지만 SK 계열에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뭐 반대하는 6명. 6명은 그 전부터 항상 이제 뭐 할 때마다 들어갔던 이름들 분이어서 뭐 새로운 건 없는데 김종민 의원이 했었던 뭐 반성 토론회 같은 데도 이름 올렸던 멤버들이 쪽 같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넉넉 잡아서 한 30명 정도가 대놓고 반 이재명을 가고 있는 거죠. 170명 가운데 30명이니까 많이 적은 이제 건 소수화됐네요. 아니고 이쪽에 돼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원래 마이웨이 가시던 분들도 포함하면 진짜 많이 봐도 3분의 1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뭘 하든 이재명 실어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날서부터 언론에 인터뷰하느라고 바쁠 겁니다. 아이고. 그 제가 월요일 날 항상 월수금 비대위라는데 비대위 해야 할 때마다 뭐 한 가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끝나면 바로 이 방송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보고해 하는데 주시고. 그때도 딱 국회 중진협의회 그 협의체 만든 거에 대해서 뭐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당연히 우리 원내에 있는 의원들 중에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더라고. 근데 오늘 그러잖아도 벌써 또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23명이 네. 중진협의체 반대 기자회견을 소통관에서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김용민이니까 가는 게 말씀 끊어 죄송한데 국회의장이 국회 내에서 어마어마합니다. 박병석 의장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있듯이 국회의장에 찍어서 저거 활동 못하게 하게 되면 지금 김진표는 그보다 훨씬 더 셉니다. 근데 거기에 김용민 의원은 몰라 공천 안 받으면 변호사 해도 돼 이래가면서 지금 목숨 내걸고 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지켜주면 되죠. 네. 못 지켜줘. 아니요, 보통 저희가 지역 지키겠습니다. 공천은. 그렇게 근데 얘기하지 못해요. 지켜야만 되는 게 김용민 의원은 지금 진짜 법사에서 내몰렸잖아요. 김건희 특별법 발의했죠. 그 다음에 여야 중탕 협의체 안 된다고 지금 23명? 그 명단은 또 따로 갖고 있어야 되겠네. 전당원 투표 반대한다고 드러내놓고 반대한 이
반개혁파, 반당원주의자 26명. 그리고 중탕 협의체 안 된다고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중탕 맹탕 협의체 안 된다고 노땅들 이득권 기득권 카르텔 안 된다고 하신 역시 김용민 의원이 지난번 체제 때 수석 최고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초선인데 1등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방송 그 라디오 방송 이렇게 들으면서 출근하는 길에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올 거다라는 걸 자기는 알고 있다. 감수하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본인이 또 얘기를 하대요. 좋아요. 당당하게. 네. 공교롭게도 김용민 의원이 뭔가 발언을 하면 그 지역에서 루머가 퍼집니다. 김용민 큰일 하느라고 지역 안 돌본다. 사실과 상관없는 얘기들이 퍼져요. 미친다는 거죠. 제가 뭐 목숨 걸고 또 지켜드려야죠. 근데 이 국회 중진협의체는 정말 이런 거죠. 그 이제 권한은 하나도 없으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네. 책임만 윤석열 정부랑 같이 나눠 갖는 덤터기 씌우는 거예요. 네, 사실.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그 김용민 의원의 지적대로 국회가 선수와 상관없이 똑같은 헌법기관인 거지 다선이라 해서 더 뭐 그리고 오히려 그 자문기구화 시키는 것도 이제 자문기구 정도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 건데 자문하는 사람들도 왜 현직이 하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5선 현직이 왜 가서 그 자문하고 있냐는 거죠. 그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 5선의 그 저거를 떨어뜨리는 위상을 떨어뜨리는 거지. 자문은 전직들이 하는 게 맞지 않냐? 아니 실제로 고문관들은 안 쳐다가 고문단을 하나 만들까? 전직으로만 해서. 지금 의외로 5선에 해당되는 의원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게 어떻게 되면 내가 들어가서 막아야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5선 의원들 뭐 이상민 의원 내지는 조정식 의원 5선으로 가 있었던 수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변재일 의원이나 뭐 이런 안민석, 조정식 의원은 아마 반대를 할 것 같고요. 이상민 의원은 법원까지 발의했잖아요. 이상민은 주창자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상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는 장관이고 하나는 우선 의원인데 네, 이상민은 중진협의체의 위상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그러니까 했어요. 국회의장이 해외 나갈 때 누가 같이 따라갔느냐 살펴보고 나왔던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이런 거 보다 보면 이게 오래된 계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5대5 구성이 아니잖아요. 170대 100 이 정도 돼 있는 구성에서 예. 이런 식의 엉망으로 나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고 봐야죠. 아 우리가 오늘도 또 우리 민주당 얘기만 하다 끝나버리네. 이거 아니요. 이준석 얘기해야 되는데. 마지막 5분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월요일 또 어제 화력 집중에서도 다뤘고 또 낮에도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이준석 악필 탄원서 네. 핵심은 그거죠. 윤과 윤핵관을 80년 전두환 신군부에 비유한 거. 뭐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이게 이렇게 파문이 될 이게 대명사를 쓰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네. 전직 당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까고 있습니다. 그것도 폭력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에 집어넣어 있는데 이 정도로 따봉 논란 들어가는 거예요. 이준석이 윤석열을 깠다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전직 당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진짜 그들이 좋아하는 국기문란으로 따지면 이건 그야말로 능지처참형으로 가야 되는 건데 국진당도 일부 공개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 그 자필 탄원서에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12월 말까지 사퇴하면 경찰 수사도 무마하고 뭐 이렇게 당내 징계도 무마하고 뭐 특사로 이렇게 보내주겠다. 내부 거래가 있던 라고 정황을. 했다. 네. 근데 그 누구죠 그게? 누굴까요? 그 얘기하는 사람이? 윤핵관이라고 안 했어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얘기했죠. 대특근의 최측근이라고 안 했죠. 아예 없죠. 그 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다니까요. 저 우리 그래서 그 녹음해놨을 수도 있다. 거의 그래서 대통령급인 건이 이럴 수도 있고. 반응을 보고 또 2탄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아니 실제로 그런 우리 동훈일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말 7월 초에 그 누구 저기 소개로 윤핵관들하고 경찰 고위직하고 만났다며요. 그 수사 관련해서. 하려고. 근데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해요. 누가 했을지. 그 좀 상상하면 나중에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분석 좀 한번 해보시죠. 남은 4일 동안 우리 김현정 비대위원이 네. 더원협 회장께서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 훨씬 더 정보가 많아요.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제가 박쌤이 그러면 그 사람은 알고는 있는데 누군지 얘기 나오는 게 이준석이 일부러 감추는 게 찔리는 사람에게는 반응 없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준석이 성폭력으로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받게 되면 날개를 다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언급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처벌을 받게 되면 죽이는데 우리 편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그쪽
그 국진당 일부에선 자기네 당도 같이 몰락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쪽인데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지금 이준석이 부활하느냐 안철수가 다시 먹느냐 혹은 나경원이 올라서느냐 어떤 패도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준석이 계속 터트리거나 저는 이게 1탄으로 끝이지 2탄 3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윤핵관들이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예. 뜻대로 되는 게 없고 또 이제 어떻게 이준석 좀 정리해가지고 전대 통해서 좀 이제 당을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데 또 나경원 변수가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나경원을 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전현희를 시키려고 해서 전현희 대신해서, 예. 버티고 있어서 그렇게 찍었는데도 안 버티고 있어서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법률로 부정된 임기인데 그럼.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카드를 지금 꺼내놓는데 본인은 청문회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알죠. 본인은 이제 고민이 빠져서 만약에 그 안 한다라고 당대표 나오는 게 최악의 수잖아요. 또 윤핵관에서는. 예. 참 세상에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오직 자리 욕심과 권력 탐욕에만 있는 사람들은 잘 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욕심이 부딪히는데. 그 당 이름을 참 잘 지었다는 게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오로지 힘, 권력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국민으로부터 힘을 다 뺏어서 권력의 힘으로 이름 바꿀까요, 저기?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지금 서로 먹고 삼키고 이 과정에서 이준석이라는 변수가 튀어나온 건데 살려두자니 혹시라도 높은 자리 가게 되면 윤석열을 칠 것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전력을 볼 때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저걸 지금 죽여버리자니 저 입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걸 막아줄 사람이 있냐 장제원도 권성동도 지금 이준석은 안 건드립니다. 잘못 건드리면 자기네들 죽는 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몸 안에 독사 한 마리가 들어와 있는데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끝나게 될 거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이거 걱정 안 하냐 아닙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는 못했어요. 근데 성적 안 좋은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잡니다. 피곤하면. 터지면 그때 가서 수습하지 우리가 뭐 대비해야 하는 쪽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진당은 지금 이준석의 활약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권력의 힘을 가다 보면 보겠죠. 자, 이제. 그나저나 이거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것이 어떤 신호일지 마지막으로 한번 예측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저를 기각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준석 거를? 예. 원래 이렇게 막 기각시킬 때 보면 막 고뇌에 찬 그런 그 시간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하잖아요. 느낌이 그래요. 느낌. 네. 그 전에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우리 항상 보면 무슨 영장 신청해도 뭐 새벽 3시에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3시까지 고민하고 하는지 모르겠어. 한 10시쯤에 하고 그냥 하는 척 하다가 시간 벌고. 발표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고뇌에 찬 기각이다. 박쌤도 그쪽으로 그러면 저는 이 담당 판사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보고 이건 확실하게 기각이구나. 그럼 뭐 두 분이 그랬으면 그러니까 이게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이거 한다는 건 현 정부랑 맞서야 되는 겁니다. 사법부가, 제가 알기에 판사 중에서 사법부에서 그렇게 큰 책임을 떠맡으려고 했었던 사람은 양모 전 대법 양승태 말고 대법원장 말고는 없습니다. 양모 씨라고 읽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정말 권력을 탐하지 않는 사람들에 맞서기 힘듭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시간을 끌수록 가처분이라는 게 급박성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해줘야 되는데 끌수록 급박성이 사라지잖아. 오히려 그걸 또 면피용으로 지금 김현정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고려한 거 플러스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이거를 되돌리기에는 이미 급박성이 사라졌다. 본안에서 다퉈라.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서 네. 저도 기각에 그럼 한 표를. 근데 씁쓸한 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이름을 지우고 보게 되면 정말 별거 아닌 78,000원. 이게 왜 여기까지 올라와? 끝. 주의 주고 끝내. 법률로 할 거 아니야. 그러고 끝내야 되고. 왜 이 사람만 처벌을 안 받았지? 누가 봐도 돈 집어넣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빨리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 씨 문제.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 이게 여당 야당이었다고 하게 되면 뭐가 됐건 시끄럽게 하기 위해서 벌써 가처분하는 거 일단 중지시켜야지라고 나와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법부가 지금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눈치 보고 있습니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 사자가 죽을 사자 사법부가 된 지가 꽤 오래됐고요. 물론 그중에 또 일부 양심 있는 판사가 있지만 전체적인 성향이나 경향이 중요한 것 바로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나중에 법정에 가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판사가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죽을 사자 사법부에 서 있으니까 어때요? 라고 물어봅니다. 저 겪었던 일입니다. 죽여라 이놈들아. 그래갖고 내가 실형 떨어졌다. 연병 진짜.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죠? 김대중 대통령 무슨
사형받고 무기징역 받았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분을 죄인으로 봅니까? 노무현 대통령 실형 잠깐 살았다고 해서 그거를 나쁜 사람이라고 봅니까? 근데 지금 별거 아니고 똑같이 음주운전에 뭐에 있었던 걸 갖고 선거를 치렀던 거 보게 되면 그래서 몸 조심하셔야 되고 진행하실 때 저야 이미 끝났으니까 편하게 우리 노정열 누가 뭘 선수는 끝나는데? 이 나이 뭘 하겠다고. 노정열 선수 몸 좀 아끼셔야 아이고 됩니다. 나이가 동갑인데 뭔 헛소리야. 아이고 같이 가는 거요. 너무 좋아. 고맙습니다. 오늘도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 회원들과 함께하는 생방송이어서 더욱더 힘이 났고요. 김현정 위원장님 힘내시고 응원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아마 김현정이라는 이름은 금배지를 안 달았어도 우리 당직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역사를 많이 써주셨고요. 남은 4일 동안도 맹활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비대위원 끝나고 나면 제가 정말 한번 모셔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녁 7시에는 전효영 박사님과 함께 시대 읽기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